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기술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쪽 그 테마군에서 우리 기술이 대장급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사이즈로만 보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3조, 그리고 두산은 3조 3천억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에선 비교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술이 그쵸 사이즈에 상관없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변동하는 폭을 보더라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두산이나 이렇게 같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건 매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강하기 전부터 먼저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고가 돌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에서 우리 기술은 보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술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을 바로 붙여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아요. 스토리를 갖춰놓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즉 강한 이유, 모멘텀, 호재, 악재면 악재,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강해요? 원전 때문이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왜 원전이 지금 부각받고 있느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AI 반도체, 그쵸? GPU가 부족하고, 두 번째 변압기가 부족합니다. 전기 관련된 거죠. 세 번째 전기가 부족하다. 그쵸?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23년도가 지나왔고 24년도가 지나오면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고요. 변압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전기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무탄소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아니 2030년부터 시작해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고,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갑자기 뭐 휙 뒤집고 안 하나요? 그쵸? 환경 관련된 거는 애초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은 그냥 가야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강제로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리백이나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오고, 그 자기 하청이나 이 벤더 쪽에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가장 탄소 배출이 그냥 무탄소예요. 안 나옵니다. 물론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탄소 배출이 안 나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수소예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퓨얼셀까지, 그쵸? 두산 퓨얼셀까지 시세를 한 차례 발생시킨 겁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 수소 생태계를 애초에 조금씩 이렇게 갖춰놓은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론적으로 지금 발전소 쪽으로 가면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상 이 기술력이, 수소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원전은 애초에 50년 전부터 지속돼 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방향만 바뀌고, 그리고 후처리에 대한 그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 문제점을 하는 게 SMR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미증시에서 어떤 테마가 하나 붙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문제가 붙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었을 때 미증시 종목군들, 그쵸? 뭐 다우면 다우, 그쵸? 뭐 기술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게 막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거 보셨죠? 그런 상황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과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실제로요, 2010년도 초반까지도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관련주들 보면 정말 막 20배씩 30배씩 올라갔었던 게 원전 테마입니다. 지금 그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 기술은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에 대한 내용, 그쵸? 수익의 폭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인증을 할 겁니다. 자, 태성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실제 제 매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매매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도 이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태성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싸게 사지 않는다. 절대 주식을 싸게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 구간에서 보세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죠. 그리고 지나와서 올라오니까 다시 삽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3% 수익, 11% 수익,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갔는데도 매수. 이날 상한가 갔어요. 그쵸? 장중 상한가 가고 종가는 25% 정도 끝났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료된 매매를 한번 보시죠. 지금 태성은 매매 중에 있으니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3거래일 만에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돌파 구간에서 만들어낸다는 점, 이런 부분에 주목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보세요. 태성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8% 수익, 17% 수익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대안이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격에 대한 이해, 이평선에 대한 이해, 그쵸?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그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기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시죠. 23.65%, 그쵸? 이런 부분을 소통방 여기 올려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기술. 자, 여기죠. 5월 23일 우리 기술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파 구간에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술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내용 볼게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즉 돌파 구간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 기술만 움직이기에는 종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술을 볼 때는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 구간에서는 신고가, 즉 돌파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도 계속해서 찍어드렸는데,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었느냐, 10% 정도, 2만 원대였습니다. 10% 정도 올라가서 22,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 돌파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때가 되면 우리 기술은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15배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끼를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민다. 우리 기술은 앞장서서 달려간다. 가격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했을 때 23.65%, 그렇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나 구독이라고 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22평과의 이격도를, 최소한의 이격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조정 구간은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22평선이 뭡니까? 20일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일이 지금 며칠 지났나요? 5일 정도가 지났죠. 이 고가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22평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가파르게 22평이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을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저가 부분이 빠지면서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22평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건 산수예요, 그냥.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했을 때 내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YC 같은 거 충분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는요,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죠. 실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2주를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없다. 그렇죠? 물론 오차범위 존재하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단을 하자. 그렇죠? 그러려면
단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우리 기술의 돌파 구간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한 건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운 좋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이 움직이는 데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맞춰서 이평선이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 높은 이격이 있을 때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